자, 오늘 이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을 축소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축소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분 축소 소식이 대형 호재입니다. 대형 호재. 이 대형 호재인데 왜 대형 호재냐? 그 이유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떠냐? 현대차는 어떠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 축소했다는 소식이 딱 나오니까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보니까 이 뭐야, 이 좋다 그러던데 지분을 국민연금이 축소를 했네,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대형 호재입니다. 자, 먼저 왜 얘들이 축소를 했는가, 그 이유부터 알면 되죠. 그 이유를 알면 답은 그대로 나옵니다. 술술술 풀리게 돼 있죠. 자, 국민연금 이게 2020년 5월 20일자 뉴스인데 내년 국내 주식 투자액 4.8조로 늘리지만 비중은 축소하겠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중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했죠. 2025년까지 이 목표 수익률을 5.2%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했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발표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중요한 거면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운용을 하고 있죠. 자, 비중을 갖다가,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금액보다. 비중이 2020년 말 기준 17.3%에서 이제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본 겁니다. 2020년 말 기준 17.3% 수준에서 2021년 말 기준으로 16.8%까지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뭐 몇 프로 안 줄이네, 그렇게 보이겠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운영하는 돈이 137조 정도 되죠. 정말로 큽니다. 정말로 큰 손이죠. 137조 7천억인데 비중을 이렇게 줄여서, 지금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자산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올해 또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줄여버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랐을수록 더 많이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137조 7천억에서 142조 5천억, 금액이 4.8조 조금 는 것 같지만 주가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상승했죠.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비중에 맞추려고 하니 국민연금이 계속 파는 겁니다. 계속 팔아댔죠. 계속 팔아대서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16.8%로 줄이고 해외 주식을 25.1%로 늘리겠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구장창 팠죠. 그래서 이렇게 팔아댄 모습을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운용 계획안 보시면 국내 주식 17.3에서 16.8, 해외 주식을 22.3에서 25.1로 확 늘려버렸죠.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많이 내다 판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내다 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 때문에 금액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 퍼센티지를 줄여야 되니까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게 이제 큰 배경입니다. 이게 큰 배경이죠. 자, 그런 배경인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의 자산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국민연금의 비중 축소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얘들이 비중을 16.8로 줄여야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비중이니까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되죠. 삼성전자, 얘는 뭐 시총이 500조 가까이 되는 이런 큰 덩치다 보니까 10.89%에서 10.7%로 줄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팔았죠. 엄청나게 팔아댔고 SK하이닉스도 11.04에서 10.97로 팔았죠. LG화학도 10.55%에서 9.98%로 팔았습니다. 삼성 SDI도 10.05에서 9.99로 대부분의 종목 비중을 축소를
한 거죠. 이 투자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해외로 돌리고 다른 쪽의 비중을 늘리는데 사용을 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오늘 국민연금 셀트리온 지분 축소 이렇게 나왔죠. 9.18에서 8.16으로 1% 정도 줄였습니다. 자, 많이 줄였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줄였으니 이 정도 이제 줄이겠다고 했던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들 다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형 호재냐?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주식을 팔아서 줄여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줄여버렸죠. 셀트리온은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나올 물량은 다 나와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셀트리온에서 이 국민연금이 계속 지분을 우리나라 전체 지분을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오버행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오버행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미 끝났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팔 물량이 이제 아주 판다면은 아주 미미하겠죠. 이 정도나 미리 팔았으니까 이제 팔 거 이제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팔았는데 지금 8.16인데 지금 셀트리온 올해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종목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다. 이게 이야기되어 있죠. 레키르나주, 램시마 SC, 바이든 케어, 그리고 휴미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죠. 답정너 셀트리온.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지분도 축소를 했죠. 10.04에서 9.81로 또 축소를 했습니다. 1월 18일자죠. 그리고 DB손해보험도 10.3에서 9.96로 축소했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들 거의 다 팔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지분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셀트리온은 이미 많은 거의 1% 이상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물량이 나올 물량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대형 호재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제 공매 타도 운동, 반공매 운동이 아주 강하게 펼쳐질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근데 셀트리온은 펼쳐질만 합니다. 공매들이 워낙에 주가를 많이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참 올라야 되죠. 한참 더 올라서야지 정상인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이 공매 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똘똘 뭉치고 있죠. 이렇게 뭉쳐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회사 정말로 이 성장성이 강력한 회사구나. 이건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셀트리온이 팔만한 이런 물량이 해소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 호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먼저 한번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연기금이죠. 여기가 연기금인데 보시면 계속 파란색이 많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니까 거의 매도죠. 거의 매도입니다.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죠. 자, 지금 10월 달까지 보니까 계속 팔았죠. 계속 쭉 팔고 7월 달에도 계속 팔았죠. 거의 뭐 빨간색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계속 팔았죠. 그러니까 5월 달 저 소식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많이 샀죠. 사다가 이게 이제 5월 달 이후부터 해서 계속 팔았습니다. 저런 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계속 팔아야죠. 이렇게 열심히 팔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만한 물량들이 거의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구나.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 자,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가 연기금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연기금인데, 자, 지금 합계 매도 물량이 4,100만 주면 4,100만 주. 어마어마하죠. 여기 파는 물량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팔았죠.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얘는 뭐 워낙에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3월 달까지 내려와 버리는데 6월 달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엄청나게 팔아대죠. 거의 막 계속 팔아대고 있죠. 계속 파랗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렇게 팔아댄 거죠. 이렇게 계속 팔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셀트리온만 팔아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분 축소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아댄 겁니다. 그렇게 팔아대면서도 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랐죠. 국민연금이 계속 팔았는데 이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팔았죠. 그렇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랐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 국민연금이 6월달부터 계속 팔았지만 얘는 얼마 안 올랐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래도 이제 6월달부터 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 셀트리온, 국민연금의 이런 많은 매도는 대형 어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획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잘못됐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지. 지금 해외 주식, 우리나라 지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해외 지수는 끝도 없이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 해외에 더 투자하겠다. 이게 또 운용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국민연금.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더 늘렸다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 컸을 겁니다. 기아차, 현대차도 이 6월달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 국민연금. 계속 많이 팔았겠죠. 어쩔 수 없이 다 비중 축소해야 되니까 계속 팔아대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낼 거를 계속 이제 낮은 계속 팔아대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났겠죠. 운용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이익을 많이 봤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만한 잠재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와버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형 어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